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값이 하룻밤 사이에 그램당 60위안이나 떨어졌어요. 이거 마치 예전에 83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순식간에 떨어졌을 때랑 똑같지 않나요? 올해 들어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산이 쑥 줄어버렸습니다. 이 1000g짜리 금괴 한 덩어리, 어제까지만 해도 100만 위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94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아마 곧 93만 위안 선도 깨질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진짜 금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에 저는 그램당 990위안에 금을 매수했는데요. 그때가 거의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금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했고 결국 제 평균 단가를 990위안에서 970위안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쯤이었나? 그 이후로는 금값을 아예 안 보고 5, 6일? 거의 일주일 정도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을 먹다가 문득 시세를 봤더니 금값이 890위안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그램당 거의 100위안이 빠진 거죠.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손해를 보더라도 팔자. 어차피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손해긴 하지만 이 추세라면 내일, 모레 더 떨어질 테니 어느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면 괜찮겠지. 아니, 다시 안 사도 돼. 일단 떨어졌으니 손절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건요. 제가 매도한 지 딱 2시간 후에 다시 봤더니 금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896위안까지 회복했더라고요. 결국 저는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에서 금을 샀고 그 최저점에서 금을 팔아버린 셈이 됐습니다. 10월 27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 선마저 붕괴되며 불과 일주일 전 고점 대비 약 9% 급락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대출로 금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후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황금 불패 신화를 믿고 빚까지 내서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하락세에 적잖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관 일부는 여전히 2026년까지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황금 랠리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금값이 떨어지자 중국 대륙 내 금괴 판매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심천 수패시장의 한 금 거래상은 예전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다들 가격만 묻고 사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도의 한 금은방 직원도 최근 금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금괴는 사실상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예물이나 장식용 금장식 제품은 그나마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값 폭락, 오늘의 금 시세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국제 금 시세는 그램당 889.41위안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값이 5일 연속 하락한 상황으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위안이나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주 최고가는 그램당 993위안이었고 지금은 거기서 무려 그램당 104위안이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금값이 최고점인 999위안에서 지금의 894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10일 만에 무려 105위안이나 하락한 겁니다. 오늘 심천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제 마음도 그 날씨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혹시 저처럼 950위안, 960위안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공감하는 분이 계시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도 하기 싫습니다. 어제 금값이 935위안에서 930위안으로 떨어졌고 저는 930에 조금 매수했고 925에도 매수하고 920에도 추가로 샀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에 제 평균 단가를 925위안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어젯밤 늦게 금값이 91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떨어졌으니까 오늘 아침엔 조금이라도 반등하겠지. 그럼 손해만 안 보면 어제 산 거 그냥 팔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5위안까지 내려갔네요. 이제는 정말 추가 매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램당 900위안이 되어도 더는 사고 싶지 않아요. 금값 하락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금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은 도박이에요. 그건 마치 폭탄 돌리기 같아서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끝내 손해를 보는 구조죠. 사람들은 오를 땐 몰려들고 내릴 땐 도망가 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 판매 종사자들은 요즘 소비자들이 훨씬 더 신중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자 더 떨어질까봐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상반기의 폭발적 매수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올해 상반기
금괴, 금화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69% 증가해 총 264.242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고점을 유지하자 투자 심리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무게와 순도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디자인, 가치감, 가벼운 중량의 금장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는 이른바 소중량 금장식 제품의 매출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금괴는 한 개에 50g, 한 세트가 5개 들어있어서 총 250g입니다. 그 당시 가격은 여기 영수증도 있거든요. 라오프 황금에서 구매한 건데 50g에 27,500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500위안을 5를 곱하면 137,500위안을 주고 이 한 세트를 샀던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올해로 38살이신 분들, 젊은 여성이나 사회초년생이 아닌 35살 이상이라면 손에 5만에서 10만 위안 정도, 많지는 않더라도 10만에서 20만 위안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과소비만 하지 않고 부부가 성실하게 가정 꾸려가며 살고 있다면 이 정도의 여유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작년에 이 돈을 꺼내서 저처럼 이 금 세트 하나를 137,500위안에 그램당 550위안에 샀다면요. 지금 제가 이걸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지금 금값으로 팔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램당 1,000위안은 돼야 팔겠죠. 실제로 올해는 1,000위안까지 금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램당 1,000위안에서 구매가인 550위안을 빼면 그램당 450위안의 이익이 나는 셈이고 이걸 250g으로 계산하면 1년 만에 총 11만 2,500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블로거 혜미 씨는 작년 손에 10만 위안이 있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경우 지금도 여전히 차가운 10만 위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 돈으로 금괴를 샀다면 지금쯤 20만 위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혜미 씨는 이어서 그 금괴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건 단순한 금이 아니라 알을 낳는 암탉과도 같은 자산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지금 금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신이 금 100g을 그램당 900위안에 샀다고 해보세요. 총 9만 위안을 쓴 셈이죠. 그런데 금값이 그램당 800위안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뭘 그리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100g의 금입니다. 한 그램도 줄어든 게 없잖아요. 반대로 금값이 그램당 1,000위안으로 올랐다고 해서 막 기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100g의 금을 갖고 있을 뿐 한 그램도 더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변하는 건 단지 법정 화폐로 환산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팔지도 않았잖아요. 이익이든 손해든 그건 실제로 팔아서 정산될 때 비로소 진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등락은 그저 뜬 구름 같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중간의 오르내림에 마음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혜미 씨는 황금은 당신의 돈이 다른 형태로 당신 곁에 머무는 방식이에요. 매일 금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고 외출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게다가 이런 금 장신구는 우리 여성들의 개인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안 좋거나 남편과 다투었다면 금팔찌 몇 개만 들고 나가도 돼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결국 저축입니다. 제가 지금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비 욕구가 있어요. 돈을 벌면 기분 좋고 돈을 쓰는 것도 당연히 즐겁죠. 제가 금을 안 산다고 해도 뭐라도 다른 쓸데없는 걸 사서 결국 돈은 없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차는 처음 출고가가 170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하지만 금은 달라요. 이 금괴는 몇 년 전에 8만 위안에 샀는데 지금은 15만 위안입니다. 무엇이 금보다 가치가 잘 보존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금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매달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금을 사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과거엔 매달 소비품을 샀다면 이제는 금괴, 금 목걸이, 금 반지를 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넘어 즐겁게 돈을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무통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완벽한 방식이 있을까요?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금 장신구는 착용도 가능하고 지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간의 가공비만 내고 다른 스타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금은 바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아둔 금은 나중에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1인 방송 운영자들은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뛰어나다고 강조하지만 중국 본토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은 반드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금 시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금 흐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였습니다. 8월 말 이후 국제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10월 20일에는 런던 금 선물 및 현물 가격이 온스당 4,381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누적 상승률이 무려 70%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가 지난 후 10월 21일 현물 금 가격은 무려 5.3% 급락하고 온스당 4,125.22달러까지 떨어지며 2013년 4월 이후 최대의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을 매수하며 추가 진입을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레버리지를 더욱 확대하여 금 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 여사는 역시 여러 금융 경로를 통해 소비자 대출을 신청했고 최대 투자 금액은 3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화남 지역에서 IT 업계에 종사 중인 임 씨는 몇 달 전 고향에 놀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전액을 금 시장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본인의 수입과 예금 중 절반 이상을 금 자산으로 바꿔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대륙 경제학자 마광원 씨는 도우인 플랫폼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이상적인 투자 수단은 아니다. 일반인이 대출로 금을 매수하고 레버리지를 더해 투자하면 위험이 매우 높다. 금값이 하락할 경우 손실은 배수로 확대될 수 있다. 예로 2008년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거의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음을 들며 금은 조정이 올 때 대체로 반토막 수준의 조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상해에서 한 금은방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스스로 감옥에 가기를 자청한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봉지를 든 채 한 중국 황금 매장으로 들어가서 진열대를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매장 밖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흥목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26일 오전 10시 55분경 상해 포동 공안 분국은 한 남성이 강신로의 한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경비원의 협조 아래 37세 남성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매장 내 상품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 씨는 법에 따라 형사 구류 중이며 사건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중국 SNS에서는 즉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며 감옥에 들어가 밥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강도는 명분이고 감옥행이 진심이다 라고 비꼬았고 일부는 이 시국에 대낮에 금은방을 털다니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망친 행동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그는 어쩌면 일부러 체포되길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며 이제는 다리 밑에서 잘 필요도 없겠네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원래는 장이 열리면 금값이 960위안, 970위안까지는 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개장하자마자 하락했고 920에서 930위안까지 밀리더니 오후 현재 시점에서는 920위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표 발표가 끝난 직후 금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월요일 개장 후엔 960, 970쯤까지 오를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은 화요일에 나올 빅데이터, 즉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 결정되는 그 발표를 위한 사전 조정이라고요. 지금 금값이 하락하는 건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서 조정이 들어오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내일 그 수치가 발표되고 나면은 금값이 1000위안을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시 960, 970선으로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하락 때문에 이미 손을 놓은 분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절대 허둥지둥 손절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